안녕하세요. 브라질의 손영수입니다. 지금 한국에 대한 관심이 브라질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 10년간 몇천 명의 이제 학생이 한국에 유학을 가서 한국어를 배워왔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제 수백 명에 되는 이제 학생이 한국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관심이 많습니다. 이곳에 있는 이제 기업애들 보면은 한국에 유학을 갔다 온 브라질 사람이 채용되어서 일하는데 그들이 쓴 보고서도 봤지만은 굉장히 잘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시는 분들은 한국어를 내가 어렸을 때 배웠고 또 성인이 돼서 이제 공부하고 왔기 때문에 특별하게 내가 더 배울 것은 없다라고 하는데, 안타까운 점은 브라질 사람들은 이렇게 계속 배워가고, 더 희한한 거는 브라질 사람이 한국 가서 공부하고 와서 학원이나 온라인으로 브라질 사람한테 한국어를 가르칩니다. 그만큼 많이 배우고 또 시장도 많이 활성화됐고, 제가 살고 있는 상파울루에서 140km 떨어져 있는 곳에 피라시카바라는 이제 도시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이제 CJ 공장도 있고 또 제일 큰 규모의 현대자동차 공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 문화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은데요. 이곳에서는 이제 그 기술 학교에서 이제 이번 주부터 온라인 한국 수업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브라질 사람들은 관심을 갖는 겁니다. 왜 관심을 갖겠습니까? 우리나라 국력도 많이 커졌고 또 일반적인 시장과 비교해서 새로운 문화이기 때문에 배워두면 자기한테 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관심을 갖고 배우는데, 우리 한인들은 당연히 이 나라에서 한국어와 한글을 많이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 판단이지만은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미 초창기에 오신 분들은 먹고 사는데 바쁘셨습니다. 당연히 그랬죠. 또 하나는 그 당시에는 이 한국어를 배울 만한 교재나 선생님이나 이런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못 배운 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한국어를 배워서 뭐해? 영어나 포르투갈어를 배우면 되지. 제 경험상 80년대, 정확한 날짜는 기억 안 나는데, 어느 날 식당에서 이제 식구들과 이제 밥을 먹는데, 전 굉장히 어린 나이였지만은 그 어머니가 우리 아이들은 한국어를 못해요. 굉장히 자랑스럽게 대단하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제 어린 마음에도 한국어를 못한다는 게 그게 무슨 자랑거리인가 라고 할 정도였는데, 왜 그랬냐면 이제 그만큼 빨리 이제 브라질의 현지화되면, 이 나라 말을 하면 이 나라에서 어떤 판단에서인지 모르겠지만은 대부분은 그렇죠. 이 나라 말을 하고 이 나라 사회 진출하면은 엘리트층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이제 그게 아니죠. 이 나라에서 이 나라 말을 철저하게 하고 이 나라에 교육을 받고 이 나라 사회에 가면 바로 엘리트층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니죠. 한국에도 보면은 박재범이라고, 미국 3세대는 한인 3세대는 박재범이라는 가수가 한국에서 활동을 합니다. 국적은 미국이죠. 또 이제 그 활동도 이제 많이 하는데, 미국 같은 데에서는 그 사람 보면은 딱 보면은 이게 한국 가수지 미국인 래퍼 이렇게 모르는 겁니다. 왜? 얼굴이 다르니까. 반대로 이런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동남아에서 있는 분이 지금도 많이 국적도 바꾸고 국제 결혼을 해야 이제 오는 것도 있지만은, 그럼 이주해가지고 한국에서 사시는데 한국말 철저히 한다고 해서 우리 한국 사회가 이 사람 한국 사람이라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면 인종적인 차별, 문화적인 차별이 될 수 있지만은 사람에게 그렇습니다. 사람과 일단 비슷한 사람을 서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이제 벽이 생기는 건데, 그러니까 같이 한국말을 좀 사랑하시면서 제대로 사용해야 되는데, 아직도 한국어를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 못 하는데 1994년도인가에 이제 한국에서 문법이 새로 이제 개정됐습니다. 바뀌었던 거죠. 그 전까지 복잡했던 이제 발음이나 글씨 쓰기를 이제 바꿨는데요. 가장 쉽게 하는 게 며칠입니다. 며칠. 아직까지도 몇일로 쓰시는 분이 계신데 정확한 문법은 며칠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바뀌었는데 그걸 모르시는 거는 여기서 오래 사시니까, 한국어를 잘 안 쓰시니까 이해를 하는데 제대로 알고 쓰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자식은 여기 와서 기회가 없어서 안 배웠다, 한국이 이렇게 국력이 높아질지 몰라서 안 배웠다, 여러 이유가 있고, 난 브라질 살 건데 내가 왜 한국어를 배워야 돼 이래 하는데, 이 현지에서 바라보는 눈은 그게 아니죠. 영원히 이방인으로 이제 보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너 그쪽에서 태어났어? 그럼 그 나라 말을 잘하겠네 라고 물어보는데, 당당하게 나는 한국말 못해. 왜? 난 안 배웠어. 이게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이중 언어를 하게 되면은 누구나 아마 아는 사실이지만은 이게 인지력이 2배가 됩니다. 왜냐면은 어순도 다르고 표현법도 다르기 때문에 이쪽 생각과 저쪽 생각 2개를 가지기 때문에 남들보다 특별한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조금이라도 배우고, 또 안타까운 것은
한국어는 부모하고는 어쩔 수 없이 한국어로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무시하고 괜히 돈 들고 시간 들여서 영어 배워, 중국어 배워, 일본어 배워, 뭐 다른 외국어를 열심히 배웁니다. 우리나라 말이라도 좀 제대로 배웠으면 하는데. 그리고 또 여기 한인 사회도 보면은 우리가 먹고 사는데 급급해서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 인문학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한글과 한국 문화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주고 알려고 하는 모습이 많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지금은 다 없어졌지만은 여기서도 이제 뭐 신문이라고 해서 한국에서 가지고 와서 재편집해서 또 이제 인쇄해서 뭐 신문을 이제 사고 팔고 하면서 보는데,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신문이라는 거는 그 당시에 쓰고 있는 언어와 생각이 다 들어가 있는,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걸 보면서 이제 굉장히 이제 사고력도 늘리고, 아, 내가 이렇구나, 세상이 이렇구나 라는 걸 보고 배우는데, 요즘엔 인터넷 시대다 보니까 스마트폰만 보는데 이걸 내가 보기만 하지 쓰지를 않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요즘에 다 스마트폰 있죠? 다 인터넷 보고 뉴스 보고 하시는데 글 쓰시라 그러면 못 한다고 합니다. 불알뿐만 아니라 한국도 그렇습니다. 왜? 읽는 건 익숙한데 쓰는 건 이게 익숙치 않아 가지고 표현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도 맨날 지금도 뭐 이메일이나 뭐 메신저로 이렇게 보내는 거 보면, 아, 저는 한국말 잘 못해요 그러면서 쓰시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저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누구라고는 얘기 못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쓰는 글을 보면은 무슨 말 하는지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순도 안 맞고 어법도 안 맞고 표현력도 안 맞고,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좀 많이 배워야 되는 게, 브라질에서 살고 있는 이제 이 브라질 사람들도 많이 배우려고 하는데 우리는 우리 것을 제대로만 쓰고 지키기만 해도 되는데 그걸 잘 못한다는 게 안타깝다는 겁니다. 작년 이맘때 남미 7개국에서 이제 청년들이 모여서 이제 무역 스쿨이 열렸습니다. 저도 이제 강사로 이제 가서 참여를 했는데, 다른 나라, 뭐 파라과이, 뭐 볼리비아, 뭐 페루, 에콰도르, 아르헨티나 이런 사람에서 온 청년들은 당연히 뭐 스페인어도 하지만은, 스페인어 이제 비슷한 언어권이니까 다 스페인어 쓰니까요. 하는 것도 있지만은 한국어를 잘해서 서로 이제 의사소통을 잘하는데, 브라질 우리 한인들이, 청년들이 간 거 보면요, 한국어를 거의 잘 안 쓰고요, 못 하고요. 또 하나는 또 이게 포르투갈어는 스페인어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포르투갈어 쓰는 사람은 스페인어가 쓰는 사람 얘기하는 거 보면 대충 알아듣는데, 스페인어 꺼내는 사람은 포르투갈어를 하는 거를 못 알아듣죠. 그러다 보니까 팀을 나눠서 하는데, 다른 나라 청년들은 잘 얘기 의사통이 하는데 한국, 이 브라질 교포들만 이제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뭐 국가력이 뭐 경제력이 높아서 우리가 뭐 한국어를 배울 필요 없고 포르투갈어만 더 쓰면 됐다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시대가 변했으니 브라질 사람들도 시장을 창출하는데 우리가 좀 제대로 좀 썼으면 좋겠고요. 요즘에 이제 SNS라고 있죠. 인스타그램, 뭐 트위터, 뭐 페이스북 있는데 그것에 조금씩이라도 쓰십시오. 뭐 창피하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쓰다 보면은 내 생각을 어떻게 전하는지 연습도 되고, 또 하나는 그걸 자꾸 쓰다 보면 나중에 아, 내가 잘못했다는 것도 인지도 할 수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나중에 자녀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이때 내 아빠, 엄마의 생각이었다. 그럼 자식은 그거 보면서 아, 엄마, 아빠가 한글 쓰는구나 라고 배우는 겁니다. 이게 자산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우리의 무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적절히 사용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전파할 수 있는, 또 전 세계적으로 한글이 유행입니다. 한글로 뭐 자아 모음을 만들어서 로고도 만들고, 지금도 브라질 뭐 시장 이런 데 가보면은 일본어나 뭐 한자가 뭐가 있으면은 여기는 뭐 중국집이네, 여기는 뭐 일본집이네 하면서 굉장히 또,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굉장히 이제 눈에 띄는 그런 시장이 되는데, 우리도 한국 거 갖다 놓으면은 당연히 눈에 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무기 삼아 새로운 시장도 개척하고 우리 것을 지키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이런 한글이나 우리 한류 문화를 가지고 어떻게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